자, 이번에는 데이트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트 함수는 어, 해당하는 날짜를 그냥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입력해 봅니다. 여기는 이제 2020년을 주어졌어요. 자, 2020년 12월 25일 하고 주니까 그대로 이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자, 출력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여기 이상한 것이 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데이터를 출력하다 보면 날짜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엑셀에서는요, 1900년도가 1번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1901년이 2번, 1902번이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2020년 12월 25일 하니까 44,190번호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엑셀 작업을 하실 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날짜가 숫자 형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엑셀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셀을 잡고 여기 표시 형식에 홈이라는 곳에 표시 형식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를 날짜로, 간단한 날짜로 잡아주시면은 날짜로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죠? 또 바꾸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표시 형식에서 보면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가지고 해당하는 날짜 YYY-MM-DD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또 이렇게 슬래시로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도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또 한자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원하는 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 함수가 있는데요. 이어 함수는 내가 어떤 날짜를 입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연도만 빼가지고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자, fx 함수에 들어갔어요. 내가 2020년 12월 25일을 입력을 했지만 여기에 이어 함수를 썼기 때문에 연도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2020. 자, 그러면 나머지 먼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력한 날짜 중에서 2020년 12월 25일 중에서 먼수만 갖고 오니까 12만 갖고 오겠죠. 당연히 확인했더니 12만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거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힘들어 할 거 없어요. 우리 달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위크데이 1번인 경우가 있고요. 2번인 경우가 있고 3번인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과 쪽에 한번 보실게요. 위크데이 하고 이 날짜 2020년도 12월 31일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턴 타입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1번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 달력 생각을 해보세요. 달력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일요일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서 반복되고 있죠. 이것이 1번 타입이에요. 그리고 2번 타입은 월요일이 일요일 자리로 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표현되는 게 2번 타입이고요. 그리고 3번 타입은요. 0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갖고 여기가 6번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날짜에 번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날짜 2020년 12월 31일을 1번 타입으로 해서 출력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기가 5번이 나왔어요. 5번이 뭐냐면 일, 월, 화, 수, 목 바로 5가 나온 거는 2020년도 12월 어, 31일은 바로 목요일입니다라는 거예요. 목요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도대체 이런 거를 뭐하러 쓰나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요일을 체크하는데 이제 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하나를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2번 타입이고 요건 3번 타입이니까 제가 요거를 하나 저 명령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추수 명령어를 한번 주고요. 이 부분에다가 뭐를 주냐면 요 인덱스 부분에는요, 해당하는 이 결과값을 주세요. 이 결과값을 주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 오는 것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그다음에 탭 치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기까지 쳐 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 버리시면 여기 위크데이라고 하는 값에서 수치값이 나온 것이 요일로 따지면 이날이 1번 타입으로 해서는 목요일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투데이라는 것이 있어요. 투데이는 그냥 오늘 날짜를 출력해 주는 게 투데이예요. 그래서 명령어 함수 가져다가 요거는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투데이만 치고 엔터를 치면은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그냥 해 볼게요. 자, 보세요. 투데이가 있고 나우가 있는데요. 조금 달라요. 자, 여기서 fx 함수에서 투데이 today 아이 구멍이나 today 하고 엔터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인수를 줄 게 없어요. 그냥 오늘 함수는요.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날짜를 그냥 가지고 와요. 자, 2021년 3월 6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now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now 함수는 이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now 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날짜가 나오죠. 날짜 뒤에 시간도 같이 나옵니다. 요게 다른 점이에요. now 함수하고 today 함수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날짜 함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if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if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특정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제에서 여기 지금 한번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요. 6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과값을 여기 한번 보세요. 평균이 80, 68, 90, 97, 8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if 이제 먼저 가지고 오세요. 자, if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평균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고 여기다가 만일에 그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불합격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평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합격이라는 게 벌써 떴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우리 뭐가 있었어요?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얘를 클릭해가 쭉쭉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중첩 if문이 있어요. 이 중첩 if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if문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교과서 페이지에 얘가 도대체 왜 중첩 if문을 썼는지 한번 볼게요. 조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중첩 if문을 썼는데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의 if 함수를 써서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함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여기 평균이 90 이상이면 최우수를 출력하고 또 80 이상이면 우수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학생 거를 한번 결과를 출력을 해 볼게요. 자, 여기 if에서 제가 fx 함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E2가 평균이에요. 평균이 크거나 같다. 몇 점? 90. 90 이렇게 해주시고 만일에 그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value if true에는요. 여기다 최우수라고 이렇게 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우수 이렇게 해주시고 만일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인제 하나 또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fx 함수를 어디서 갖고 오시냐면은 fx 함수 추가가 여기에 눌러 보시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fx 함수를 여기서 클릭하시고, 만일에 여기 명령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갖고 오는데 여기 있네요. 만일에 없다면 함수 추가하시면 돼요. 자, if 누르시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요때는 또 치기 귀찮으면 여기를 드래그 하셔 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해서 넣으시면 돼요. 붙여 넣기를 하시면은 돼요. 자, 여기 따닥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갔죠? 여기서 어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알면 다행인데 잘 모르실 때는 여기 if 을 누르시면 이 함수 인수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명령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 to가 이번에는 아까 90이 아니라 80이었잖아요.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우수라고 했잖아요. 우수라고 입력하시고, 만일에 그것도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것을 출력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합격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에서는 조금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그랬고, 중첩함수 함수식에서는 노력이라고 했네요. 우리는 그냥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력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는 80이기 때문에 우수가 나온 거고요. 다음에는 얘는 68이니까는 노력이라고 나와야 되고, 얘는 최우수가 나와야 돼요. 얘도 최우수, 얘는 노력. 우수.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봤더니 어때요? 잘 나왔죠? 자, 이것이 이제 중첩 함수가 되는 거고요. 중첩 이품은 이번에는요, 이품을 쓰는데 and라는 명령어를 쓰는데요. and는 두 개의 조건이 맞을 때 합의되는 거고 참이 되는 거고, or은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and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nd 들어갔는데요. 자,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평균이 있고, 근데 얘가 노력을 이제 출력을 했는데, and는 두 개의 점수,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를 점수를 합쳤어요.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점수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다 80점 이상이면 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여기 첫 번째가 75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노력이 나온 건데요. 자, if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if 여기 보시면 and를 여기서 막바로 썼어요. 제가 이걸 지우고 다시 해드릴게요. 자, 로지컬 테스트라는 것에서 and 문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and가 없다면 함수 추가를 여기서 하실 수 있다 그랬죠. and and 확인. 자, 그러면 여기는 그게 안 뜨네요. 그냥 그러면 왜 안 뜨는지 제가 요건 다시 하겠습니다. 아예 지워버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자, if 이 부분에서 and를 여기서 바로 가지고 오세요. 자, 함수 추가 and 여기서 그냥 and 하셔야 돼요. 위에서 하면은 아마 이게 좀 충돌이 나는 것 같으네요. and 그러면 85점이 이 85점이 크거나 같다. 여기 아까 80점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8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가 또 80점 이상이고, 세 번째 점수가 수학 점수죠. 80점 이상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되고 막바로 여기 if문으로 넘어가세요. if문으로 넘어가면 이 조건이 여기에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다면 80점 이상이라면 여기에다가 우수라고 출력을 해주래요. 우수. 그렇지 않고 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 넘지 않으면 여기다 노력이라고 하래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력이라고 나왔어요. 왜? 얘 때문에.
영어가 75점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함수 추가해 갖고 잡아당깁니다. 자,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당기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다 우수, 우수, 우수. 나머지 두 개는 노력, 노력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함수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R. 자, OR도 아까 이제 AND나 비슷하지만 AND는 세 개의 조건 또는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할 때 이제 합의되는 거고, OR은 둘 중에 또는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부합하면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OR을 해줬죠. 자, OR을 해줬는데 제가 지우고 OR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OR이 없으니까 함수 추가하시고 여기에서 O라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O로 시작하는 곳으로 가죠. 뭐 명령어는 알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이렇게 찾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OR 함수 인수가 나와요. 그러면 국어 점수가 아까처럼 똑같아요. 80보다 크고 또 영어 점수가 8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8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8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함수 인수 누르지 말고 그대로 if 쪽으로 여기 가서 클릭하고 fx 함수를 눌러보면 뭐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세 개의 조건이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그냥 우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점수가 하나라도 미달이 되는 게 있다면 노력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얘가 우수하고 뜨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75점 밖에 없는데도 뭐 80점이 넘는 것들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가 이제 나온 거고 여기는 다 80점 이하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노력이 나온 거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그죠? 네, 그래서 AND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든 조건들이 다 조건이 만족해야만 그 참인 거고 OR은 그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맞으면 결과값은 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함수에 대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찾기 참조 함수는 잠시만.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찾기 참조 함수에서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를 출력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수학 점수가 100점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함수식으로 이용해서 이제 찾아보는 명령인데요. vlookup이라는 것이 있고 hlookup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hlookup은요. 요거 이제 좀 약간 반대되는 그런 명령어인데 vlookup은 버티칼이라는 그 명령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을 때 주로 쓰는 명령어인데 자, 여기 저는 이제 요 밑에다가 한번 결과값을 좀 도출을 해볼게요. 명령어를 가지고 옵니다. 자, vlookup이니까 v라고 치면 아래에 쭉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편하게 찾을 수 있으세요. 확인. 자, 이렇게 누르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vlookup value라고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출력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B의 네 번째 홍길동 B의 네 번째 홍길동을 찾을 거니까 여기를 B4번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B4가 홍길동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가 있어요. 이것은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고 하는 표니까 테이블 어레이 범위를 참조 범위를 이제 줄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줘야 돼요? B2에서부터 데이터가 있는 내가 이름 찾고자 하는 것부터 해요. 여기 물론 번호도 있지만 찾고자 하는 이름부터 눌러주셔야 돼요. B4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 F6까지 다 이렇게 범위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수학 점수를 찾고자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를 4번이라고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range lookup이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false를 하라 그랬는데 이 false는 아무것도 안 쓰거나 0이거나 그러면 false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쓸 겁니다. 그랬더니 벌써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점수가 여기 100점 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100점하고 똑같이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VLOOKUP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수 함수라는 명령어인데요. 추수 함수는요. 순서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체력 등급이 3번이 있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막 그러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만일에 추수함수가 1번이 들어오면은 우수 체력, 2번이 들어오면 기본 체력, 3번이 들어오면 체력 보강이라는 말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하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fx 함수 해가지고요. 어, 추수 함수를 가지고 오세요. choose. 자, 추수함수 확인 눌러주시고 인덱스 넘버를 쳐주셔야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번호가 어떤 거냐면 여기 체력 등급에 있는 거죠. 얘를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애가 들어온 것이 1번이면 우수 체력, 2번이면 기본 체력, 3번이면 체력 보강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들어온 순서대로 자기가 알아서 출력을 해줘요. 자, 그래서 됐죠? 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얘는 3번이라서 체력 보강이 나왔어요. 얘는 1번이니까 당연히 우수 체력이 나오겠죠? 자, 드래그.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또 명령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명령어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들어가면은요. 범위를 잡아주실 때 일단 제목까지 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지정한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필드, 즉 열에서 어떤 값을 구하는 명령어인데요. 저기 지금 이 그 데이터에서 구하는 함수는 dsum, daverage, dmax, dcoun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dsum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저학년 학생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저학년이 1명, 2명, 3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는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fx 함수를 한번 눌러 보시고 여기서 썸은 썸인데 데이터베이스 썸이에요. 그래서 dsum 엔터라고 치고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범위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 값만 잡는 게 아니라 d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위에 있는 제목부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목부터. 자, 그 다음에 필드 그랬어요. 필드. 여기는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요. 이 열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그 찾고자 하는 게 뭔가요? 총점이죠. 그래서 F1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물론 이거는 F1을 찍어도 되고요.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필드. 그래서 6이라는 필드를 쳐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총점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자, 조건이 뭐예요? 아까 우리 조건이 학년이면서 저학년인 거죠. 그래서
학년과 같이 잡아요. 여기 그 필드의 제목도 같이 잡아요. 학년이면서 저학년 이렇게 해 주면 벌써 780 하고 나온 거예요. 확인하고 눌러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쪽 780 똑같지요? 그래서 조건이 인제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조건이 예를 들어서 고학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만일에 나온다 그러면 학년 밑에 고학년을 바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뒷섬은 요런 식으로 인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dAverag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인제 뭐 평균 구하는 명령어잖아요. dAverage.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 평균을 구하라는 명령인데,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는 셀 주소 대신에 열 번호인 6 번을 이용해서 인제 결과를 한번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Average 없으니까 DAVERRAGE 하고 명령어를 입력을 합니다. 자, 함수 데이터베이스는 전체적으로 다 잡는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필드, 우리가 출력할 필드가 뭐라 그랬어요? 총점이라 그랬죠. 총점의 평균. 자, 그런데 총점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 일단 총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필드입니다. 여기서 6. 자, 그다음에 크리테리아 그랬어요. 크리테리아 저학년이니까 학년이 저학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260입니다. 평균이. 자, 이렇게 필드를 직접 줘도 되고 필드에 주소를 쳐도 되고 하는 방법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max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max는 뭐였어요? 제일 큰 값을 찾는 어, 명령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dmax인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정한 그 조건에 맞는 DB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저학년 학생 중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fx 함수 가가지고요. dmax, dmax 하고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는 뭐를 줘야 돼요? 총점을 줘야 되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뭐예요? 저학년의 총점이 가장 높은 거라 그랬잖아요. 학년이 저학년 하고 확인 눌러줬더니 평균 총점이 290인 사람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디카운트 A를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카운트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의 개수,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게 카운트예요. 그러면 카운트 A는 뭐냐면 숫자와 문자를 다 세워주는 것이 카운트 A예요. 그러면 디카운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카운트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값 중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전체 중에서 보면 비어있지 않은 게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셀 중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을 구하는 것이 dCount A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x 함수, 자, dCounta 확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를 줘야 돼요? 전체적인 거 다 줘야 되죠? 학년 제목부터 잡으시라 그랬어요. 전체를 다 잡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학년 중에서 평가가 우수인 학생의 인원수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우수인 학생의 인원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조건이 있어서 지금 필드는 우리가 우수인 학생의 인원수, 여기 뭐를 줘야 될까요? 그러면 평가를 조건으로 출력을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는 저학년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학년이 저학년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명 하고 나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이제 디카운트 A에 대한 명령어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ITQ 엑셀을 시험 보실 때 핵심적으로 나오는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내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인 명령어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것이 예,
이 안에서 다 나오니까 요것만 잘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